안녕하세요.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2. 해수의 특성과 순환 네 번째, 드나드는 해수입니다. 갯벌 체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갯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바닷물이 썰물로 빠져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현상을 이용한 것이 더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아나요? 힌트를 주자면 바닷물이 썰물로 빠지면 도로가 드러나고 그 도로로 차를 이용해 들어갈 수 있는 섬입니다. 맞아요. 제부도입니다. 제부도는 물때를 맞추면 도로가 드러나 차로 이동할 수 있고 물이 밀물일 때는 도로가 잠겨서 길이 사라집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조석 현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용어와 관련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에서는 해수가 육지를 향해 들어오는 밀물과 바다를 향해 빠져나가는 썰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았을 때 이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썰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는 간조라고 합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이런 현상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조석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조류, 흐를 유자겠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석 현상과 관련된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해보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립해양조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럼 왼쪽 그림과 같이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스마트 조석 예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일주일 단위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3일의 날짜를 캡처한 것입니다.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볼게요. 날짜 나와 있고요. 지역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고저라고 되어 있어요. 고는 가장 높은 시기, 만조를 말하는 거겠죠? 가장 낮은 시기는 간조입니다. 만조와 간조를 고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수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각 시간과 물때, 높이를 보고 그 바다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317을 볼게요. 일단 12일 보겠습니다. 날짜를 보니 고저, 지금 만조와 간조가 하루에 몇 번 나타나나요? 각각 2번씩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게 시간도 나와 있고요. 여기 물, 수위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를 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자, 이 차이와 여기 차이, 각각의 차이를 보면 지금 점점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간격이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어느 날은 더 낮아지는 날도 있겠죠. 지금 12, 13, 14일 같은 경우는 간격이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겠습니다. 보면은 조금 또는 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조금은 간조와 만조 때의 높이차가 제일 적은 때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살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살이는 반대겠죠. 최고로 높은 때를 말해요. 근데 지금 여기 무릎살이, 배꼽살이라고 하는 건 점점 살이가 점점 이렇게 최고로 높은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교과서 257쪽입니다. 앞에서 12, 13, 14일, 317을 봤죠. 그 수치를 여러분들 교과서에 적으면 되고 만약에 적기 번거롭다면 그 밑에 질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루 동안 만조와 간조는 약 몇 번씩 일어나는가? 라고 했어요. 몇 번씩 일어났죠? 그렇죠. 고저 이렇게 2번씩 나타났어요. 하루에 약 2번씩 일어납니다. 3일 동안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의 변화, 이것은 매일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앞에 수치를 비교해서 봤을 때 어땠을까라고 해석해보라는 뜻입니다.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점점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었죠. 만조와 간조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조개 캘 때. 조개를 캐려면 썰물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갯벌에서 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간조일 때를 봐야 될 거예요. 썰물일 때를 봐야 될 겁니다. 고기잡이를 위해 바다에 나갈 때는 어떨까요? 물이 많아야지 배가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를 시간을 맞춰야 되겠죠. 바다 갈라짐 지역, 앞에 우리 제부도의 사진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로 내가 차를 이용해서 섬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바다가 갈라진 썰물인 때를 맞춰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나라 해안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일어납니다. 연속되는 만조와 간조 때의 이 해수면의 높이 차, 이것을 차이, 조차라고 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 높이 변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먼저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라 뭐라고 그랬죠? 만조라고 했어요. 가장 적을 때는 간조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조, 만조, 만조 이렇게 다 확인이 되죠? 간조, 간조, 간조. 자,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만조에서 만조까지, 그 다음에 아니면 간조에서 간조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석 주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석 주기는 약 12시간 25분 정도 됩니다. 조석 주기를 알면 대략적인 바다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의 높이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X축이 날짜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X축이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해안에서 갯벌 체험을 하기에 적절한 시간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이유를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교과서 257쪽에도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갯벌 체험을 하려면 일단 바다의 상태가 어때야 될까요? 썰물이어야 되겠죠. 물이 쭉 빠져나간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썰물입니다. 썰물.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이 부분은 우리 만조라고 그랬고요. 자, 이렇게 낮아진 이 부분은 간조라고 했습니다. 물이 싹 빠져나간 간조의 시기를 봐야 되겠죠. 하루에 이렇게 2번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시간이 어떻습니까? 한 오전, 그러니까 새벽 5시, 4시 이쯤 되겠네요. 갯벌 체험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한 시간대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시간대, 이렇게 물이 싹 빠져나간 이 시간대가 갯벌 체험하기에 적절한 시간대겠죠? 그래서 시간은 약 13시부터 16시 정도,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4시 정도에 하는 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갯벌 체험의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은 간조 때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새벽보다는 낮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체험하기에 적절한 시간은 13시에서 16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